총참모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격을 하게 되면 비행기는 이미 날아가고 눈앞에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태풍에 모두 무사히 건강히 잘 넘겨보냈길 바라면서 코로나가 지금 2단계로 또 격상된 상황에서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댓글과 구독자 수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땀방울을 흘리면 그 땀방울에 대한 대가가 오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북한처럼 그렇게 미친듯이 충성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나중에 저에게 차려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그러한 노력의 대가 이런 것이 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착 잘하라고 정착한 지 10년째지만 아직도 정착하고 있는 저에게 정착 잘하라고 응원의 메시지, 힘의 메시지, 다녀가신 흔적을 남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헬기의 연발 사격 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북한의 비화입니다. 10대 시절에 김정은이 겪은 아찔한 사건을 추억에 담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저도 처음에 알고 와 이건 정말 정말로 기록에 남아야 되는 사건인데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 사건을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대 시절에 김정은이 겪은 아찔한 사건, 김정일이 철저히 비밀에 붙인 사건이 탈북한 분에 의해서 이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델리 NK가 2020년 3월 1일에 올린 기사입니다. 북한 총참모부 작전국 역사 기록부에는 반항공 1호 사고, 당시 아찔한 상황이 극비 문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1996년 여름부터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수도 베른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2001년에 김정일의 명령으로 북한에 돌아와 개별 교사들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시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도시 베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김정은이 귀국 후 딱딱한 학습과 궁중생활에 종종 실증을 느꼈고 그때마다 평양 시내를 떠나 교회의 별장으로 향하곤 했답니다. 귀국 이듬해인 2002년 봄 김정은이 평양에서 강원도 원산 별장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의 허락을 받아 김씨 가문의 전용 헬기 일명 1호 직승기에 몸을 실었는데 당시 그와 동행한 일행은 친일의 6명과 담당의사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역사기록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0시 허위 총국은 총참모부에 아군 헬기 한 대가 07시 XX 좌표 작전 영공을 지날 것이므로 대공 감시만 강화하라는 특별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후 작전국은 통신국을 통해 좌표안에 육해 공군의 총참모부 작전 지길망 무선 당직수들에게 무전 전문으로 이를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김정은이 탄 헬기가 예정대로 이륙해 원산을 향해 가고 있던 순간 갑자기 반항공 포무력의 화력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아찔했겠죠. 와 진짜 아찔했을 것 같아요. 저때 김정은이 죽었으면 지금 김정은 체제 없을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연발 사격으로. 분명 아군 헬기가 지나갈 테니 감시만 강화하라고 특별 전보를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예기치 못한 사건의 친위 대원들은 당시 18살이었던 김정은을 급히 에워싸고 급기야 그에게 낙하산 배낭을 매주었습니다. 헬기 조종사 2명은 최대의 기술을 발휘해 중랭랑을 치며 아군의 방공망을 간신히 벗어났고 다행히도 김정은이 탑승했던 헬기는 최신 방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김정은이 별장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차마 아들이 헬기에 타고 있었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이번 사건을 엄중히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총참모부 작전국은 13명의 검열저울을 조직하여 암암리에 검열에 돌입했습니다. 검열 내용은 상급의 명령 전보문이 하급 부대에까지 정확히 전달됐는지 여부와 전달 지시, 전달 시간, 그리고 실탄 발사 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 문제 등이었습니다. 지도서조는 먼저 허위 총국의 전문을 가장 먼저 받아 각 무선망들에 전달한 통신 내용과 근무 일지를 검열했고, 여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서조는 다음으로 반항공 발사 단위, 작전부와 통신부의 당일 근무자 명단과 근무 일지를 들여봤다고 합니다. 근무 수행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북한군 공산분 통신 정보 처리 일상 시스템에 따라 상급 통신만 당직수, 통신지휘관, 그리고 작전지휘관, 수발원, 변신부, 부대별 작전 방향 부서에까지 20분 내로 전달돼야 됩니다. 원래 근무 체계가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조의 검열 결과 전보문은 작전지휘관 선까지만 정확히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문제는 이를 보통의 전보문이라고 생각하고 안일에 빠져있던 수발원이었습니다. 야간에 근무 선다는 게 거진 모두 다 자요. 그 전보문이 일일이 내려올 동안에 모든 걸 다 진행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군부대들에는. 근데 이게 1호 행사하고 연결된 게 극빌리에 진행되다 나니까 그 1호 행사에 딱 걸린 거죠. 이후 단계에서 전보문을 받은 수발원은 이를 곧장 변신부로 전달하지 않고 날씨가 춥다면서 벙커 전투근무장에 내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 7시 돼서야 근무 교대한 다른 수발원에게 일을 넘겼고, 전보문은 무려 6시간 45분가량 수발원 근무장에 멈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북한군 지금 실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어젯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 지경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김정일 때에는 그나마 그때는 어느 정도 근무체계가 바로 섰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아울러 검열서조는 당시 헬기에 연발 사격을 가한 고사총 및 고사포 부대에 대해서도 검열을 진행했고, 고사총 대대는 영공에 침입한 불명예 헬기를 발견하고 선 처리 후 보고 매뉴얼에 따라 일제 사격을 가했으나 아군의 헬기에 대한 감식도 제대로 안 했고 사전에 총참모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저는 이 대목을 가장 많이 주시했습니다. 이 대목이 선처리 후 보고라고 했는데 실제는 말이 선처리 후 보고지 그 뒤에 보십시오. 총참모부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을 문제시했거든요. 당시 제가 모구리 간첩을 발견했을 당시에도 선처리 후 보고라는 부분을 중대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남성 군경 분대장하고 중대장이 막 싸웠고, 그 당시에서 선처리 후 보고면 쏜 다음에 보고해라 라고 했고, 중대장은 그것이 아무리 선처리 후 보고라 해도 이것이 일단 유사시에 어떠한 일촉즉발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선처리 후 보고가 아니라 사격을 하라는 여단과 총국의 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 선처리 후 보고지 그 당시 지나간 다음에 총참모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격을 하게 되면 비행기는 이미 날아가고 눈앞에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검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김정일은 대노했고, 그런 최고 지도자의 모습에 검열 서조 성원들은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헬기에 장군님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검열 서조 성원들은 군의 피바람이 불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정은은 이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했고, 오히려 이를 누설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치 말라는 내적 지침까지 내렸고, 조선인민군 건군 1회 초유의 흑역사로 기록된 사건은 실제 지금까지도 기밀사항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김정일이 일의 후계자로 인민무력성 6호동 청사에 입성한 청년대장 김정은은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포무력 분야와 공군의 싸움 준비 완성에 상당히 집착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포무기만큼 모두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역시 이미 군 내부에 알만한 사람들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기사를 마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포부대하고 공군부대를 왜 그렇게 미친듯이 다니는지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네요. 이 흑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 통신체제 그리고 선조치 후 보고라는 이러한 현실에서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지금 연결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때 김정은이 죽었어야 되는데 저 연발석에게 김정은이 죽었으면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가 됐을까요? 죽은 김정남이 됐을까요? 아니면 김평일이 와서 했을까요? 김정철이 했을까요? 상당히 의문되는 참 궁금한 북한의 미래네요. 오늘 이 시간 김정은이 탑승 헬기 연발 사격 아찔한 순간을 그 일화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